요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순서 정하기나 인사 누가 시킬까, 누가 구령 붙일까, 또 누가 뭘 나눠줄까, 누가 발표할까 할 때에 요걸 가지고 뭐 쌓기 놀이를 하든지 튕기기 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막 흔들었다가 탁 쳐서 하나가 뒤집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요거를 가지고 또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뭐 다른 센터 갈 때 요걸 활용하고 또 요거는 또 장성센터 갈 때 활용하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통에다가 한 20개쯤 담고 가서 또 막간에 아이들이 지루해하거나 할 때 또 수업을 끝나고 나서 시간이 남을 때 그럴 때는 요거를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런 종이 테이프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 이 종이 테이프로 교실 바닥에다가 뭐 선도 긋고 또 세모 네모 모양을 지어서 그 속에 튕겨 넣기 또 그 선 가까이 가기 또는 요거를 가지고 또 다른 모양들을 선만 쭉 꺼 놓고 거기까지 누가 가까이 가는지 등등의 놀이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프와 병뚜껑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면 이런 스티커 종류들이나 종이 테이프 종류들이 너무 다양하게 잘 나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컬러풀하게 아이들이 색감들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가 될 수 있고 또 활동에 조금 더 분위기를 밝게 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소개로 제가 올여름에는 이 수박 스탬프를 사용해 봤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생겨서 뚜껑이 다 껴져 있는데 아이들이 뭐 평면에다가 무엇을 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러면 참 잘했어요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는 수박에 그림이 있는 이런 스탬프를 활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또 칭찬도 해주면서 하는 그런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활용하는 물품들을 소개드렸습니다. 아마 이미 다 활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싶습니다만 제가 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작은 활동들이 멘토링을 조금 더 즐겁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순서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멘토링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리드미컬한 그런 멘토링이 될 수 있도록 도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멘토링을 하는 부분을 1시간 진행하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멘토링을 진행할 때에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인사 나누기 그리고 근황을 좀 물어가기 근황 물으면서 인사 나누기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 나누기 세 번째로 함께 활동하기 네 번째로 오늘 활동한 것을 가지고 소감 나누기 그리고 인사 이렇게 해서 네 활동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 나누기와 근황 묻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일주일 동안에 기쁜 일이나 또 속상한 일이나 뭐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았는지 얘기를 나누어 보고 또 공통적인 어떤 공감대가 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서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는 마음 날씨표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스티커로 자기의 시작하는 때의 마음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을 시작할 때에 그 아이의 오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또 활동이 끝나고 나서 그 마음 날씨표를 다시 주어서 그것을 또 체크하도록 해서 그 아이가 요즘에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표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시작할 때 우리들이 참 어색한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는 공통적인 주제가 되는 뭐 뉴스라든지 또 날씨라든지 계절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이야기들로부터 많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연대감을 가지고 친해질 수 있고 또 제가 이제 포항에 멘토링을 가게 되는데 제가 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북부 해수욕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냈더니 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이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이들에게 더 관심 있는 더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들이 아이들에게 더 얘기거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갈 때마다 한 번씩 그런 얘기거리들을 준비해 갖고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신발장 같은 거를 들어가면서 한번 보고는 신발이 잘 정리되어 있을 때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야 오늘은 친구들 신발이 너무 예쁘게 정리되어 있더라. 아유 이런 친구들이 누굴까? 누가 이렇게 예쁘게 정리했을까? 하면서 들어가서 칭찬도 해주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유연하게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날 시표를 이제 작성을 하고 나서는 우리 생각 나누기를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관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는데요. 그때에도 가능하면 흰 종이보다는 컬러풀한 종이들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나누기 할 때는 오늘만 딱 그것을 다 결론 지으려고 하지 않고 회차가 오늘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회차에 그 생각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기를 합니다. 그래서 멘티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또 관심을 주면서 스스로 아이들이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들도 해주는 것들이 아마 멘토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했던 활동 중에서 한 가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멋진 주인공이야 하는 활동을 소개해 볼 텐데요. 저는 활동을 하는 그 빌미거리 재료 거리를 원예 활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나누기 주제를 원예의 재료로 풀어내는 그런 수업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날씨 체크했고 그 다음에 생각 나누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용지를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용지에다가 자기의 손 모양을 하나를 크게 그려보도록 합니다.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손 모양의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의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부분에다가 손가락 안에 부분 하나하나 5군데다가 다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를 한번 적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5가지를 다 안에 칸을 채우도록 그렇게 시간을 여유를 줍니다. 저도 몇 가지를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5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를 하나도 적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 잘하는 것만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잘 못하지만 더 잘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적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 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 친구들도 적을 수가 있는 그런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해서 잘 적지 못하는 친구 같으면 엄지손가락, 2번째 손가락, 3번째 손가락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집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엄지손가락에 적어볼까? 학교에서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2번째 손가락에 적어볼까?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면 아이들이 적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자, 내가 잘하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친구와 이 종이를 바꿔 가지고 손가락 바깥 부분에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친구가 잘하는 것을 적어줍니다. 바깥에는. 안에는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걸 적고 바깥 부분에는 친구가 그 친구를 보기에
잘하는 것 같은 것을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바깥에다가 저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그때 보니까 나보다 달리기를 잘하네. 이 친구는 어느 때 보니까 바이올린 연주를 하더라. 그럼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네. 이렇게 몇 가지를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는 요걸 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순서 정하기를 한번 정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가 잘하는 것은 뜨개질도 잘하고 꾹 참기도 잘하고 어떨 때는 울기도 잘하고 그리고 나는 영어를 잘해요. 이렇게 발표하고 또 그다음 친구는 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내가 잘하는 것, 친구가 잘하는 것들을 서로 알아가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으면 이것을 나의 꿈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다음번에 활동에 넘어가기 전에는 이제 다음에는 제가 돌멩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나의 꿈을 한번 잘하는 것들을 연결게 해서 그것들이 나의 꿈으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 옛날에는 돌멩이에다가 뜻도 새기고 마음도 새기고 한다는 말들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돌멩이를 준비합니다. 이 돌멩이에다가 내가 되고 싶은 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그 바이올린 모양을 그리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운동선수의 모양을 그리고 제가 활동했던 그 모양들이 그 그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돌멩이 그림들을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들이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자기의 꿈들을 그려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 또는 곤충학자가 되고 싶은 친구 또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싶은 친구 등등 이렇게 해서 자기의 꿈들을 이 돌멩이 안에 적어가면서 또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돌멩이에다가 나의 꿈을 새깁니다. 그러면 이 꿈이 자라고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대를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와이어를 나눠주는데요. 와이어를 나눠줄 때 와이어 끝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서 저는 이렇게 이런 펜치를 가지고 끝부분을 다 이렇게 구부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옆에 서치근 할 때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이렇게 구부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지지대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부분을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주고 요거는 부드러워서 초등학생 친구들도 잘 합니다. 그래서 위에 부분을 한 서너 번 이렇게 감아주고 아랫부분도 서너 번을 감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아랫부분에다가 나의 꿈 돌멩이를 얹어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 부분에는 나를 상징하는 원예 식물을 하나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밑에 부분을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도 달팽이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지지대를 한번 놓고 여기에다가 그림 그린 나의 꿈 돌멩이를 놓고 그리고 요 위에다가는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어서 나를 지지해주는 요 와이어를 멋있게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꼬아주겠습니다. 너무 크면 이렇게 해서 여기를 쏙 내려서 여기에다가 요 원예 식물 핀란드시아입니다. 얘는 이온환사라고 하는 공기정화 식물인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변화하는 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 얘는 물이 없어도 흙이 없어도 공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기정화 식물이 나라고 감정이입을 해서 얘를 여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나의 꿈을 바위돌에다가 새기고
바위돌에 새긴 꿈을 점점 자라나게 해서 내가 세상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의 꿈도 생각해보고, 또 지금은 꿈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잘하는 것들을 더 키우고 성장하여서 어떤 것들을 더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들이 조금씩 높아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활용했던 그 나는 멋진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 날씨 체크하고, 두 번째 생각 나누기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바위돌에다가 요 돌멩이에다가 자기의 꿈을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그 지지대를 만들어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뜻으로 지지대를 만들어서 나를 그 위에다가 세상의 중심에다 세운다, 이런 뜻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시간이 남거나 또 조금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바윗돌을 가지고 우리가 요 돌멩이를 가지고 사용했으니까 노래를 중간에 하나씩 넣어도 괜찮습니다. 바윗돌 깨뜨려 돌덩이,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둘러서서 불러보고, 또 박수를 치면서 하고, 또 서로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또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환기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활동할 때에 학부모 한 분께서 청강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분도 같이 바위돌 깨뜨려 노래를 부르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냈던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노래 부르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동안에 멘티들을 만나면서 기억에 남는 우리 멘티들을 좀 소개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만났던 멘티가 유빈이라고 하는 6학년 친구 멘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에는 이 6학년 멘티 유빈이 친구가 여러 가지 그 센터의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아이들이 자리 앉는 부분이라든지 활동하는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사진 찍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항상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또 중간에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보였는데, 어느 날은 제가 갔더니 그 아이가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석을 하고 나서 제가 어차피 오늘 준비해가지고 갔던 그런 재료가 있어서 재료를 두고 가서 그 다음 주일에 활동을 마치고 나서 1대1 멘토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장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1대1 멘토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그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또 여러 다른 아이들한테 강압적인 태도가 있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배시시 웃으면서 만들었던 작품을 들고 사진을 찍게 얼굴을 내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마음이 참 답답하고 유빈이를 어떻게 내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1대1 멘토링을 한번 하고 나서부터는 이 유빈이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유빈이가 마음 날씨 체크하는 부분들도 스스로 자기가 거두어 가기도 하고, 또 배부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에게 조금 잘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저희 물건 나눠주기, 물건 거두기 부분들도 다 도와주고, 사진 찍는 부분들도 트트 선생님께서 안 오셨을 때는 선생님 제가 찍어드릴게요, 선생님 뭐 하는 척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사진까지 척척척척 찍어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유빈이가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지금은 저와도 가끔 이렇게 톡으로 주고받으면서 근황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멘토링을 마치는 날에 하트 스티커에다가 그때 선생님 혼자 남으셔서
저를 그렇게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라는 멘트를 적어서 마지막 날 쪽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의 배려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그 다음 회차마다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내가 큰 것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준비나 마음 나누기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서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신경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화로 들려드리고 싶은 친구는 혁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센터의 아이인데요. 4학년 남자아이입니다. 혁수는 제가 원예 활동을 할 때에 항상 식물을 하나를 만들면 그 식물에 이름을 붙여서 집에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식물을 하나 만들면 또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지난주에 가지고 갔던 아이의 형을 만들어준다 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 또 식물을 하나 이렇게 만들면 얘는 그 아이들의 엄마를 만들어 줄 거예요 하면서 이름을 엄숙이라고 만들어서 이름표를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혁수는 참 마음이 따뜻한 아이인가? 가족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혁수야 맞아. 요즘에는 반려식물이 있어. 반려동물들을 우리가 개나 고양이들을 키우잖아. 그것처럼 우리 가정에 있는 식물들도 반려식물이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너는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그 식물들을 키우니까 얘들이 더 좋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혁수가 센터장 선생님도 얘는 굉장히 반듯하고 모범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별 문제가 없고 맞아. 내가 보기에도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가철이 지난 그 다음 주간에 아이들이 다 안 오고 혁수만 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1대1 멘토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혁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날에는 마음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그릇을 나눌 때에 마음 그릇에 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휴지통에 버리고 싶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그릇에 담고 싶은 것은 도전하는 마음, 또 적응하는 마음, 또 용기 이런 것들을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평소에 보기에는 혁수가 활동도 열심히 하고 또 주저하지 않고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관계자들도 우리 혁수는 뭐 잘하지요. 만들기 잘하지요. 그리기 잘하지요. 늘 발표도 잘하지요. 이렇게만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버리고 싶은 것을 휴지통에다가 거기다 스티커에 붙여서 넣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외로움, 두려움, 싫은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혁수가 이런 아이였어? 외로운 아이였어? 제가 그때서 알게 됐습니다. 왜 혁수가 동생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정말 아름다운 반듯한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혁수는 마음속이 너무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외로워서 또 고슴도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 고슴도치에게 친구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그 가시를 뭘로 만들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친구를 하나 만들고 싶구나. 그러면 아이클레이로 몸통을 만들고 그 가시 부분을 이쑤시개로 표현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해 주었는데 혁수는 그러면 선생님 고슴도치가 이쑤시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러면서 그 가시 부분을 부드러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고슴도치 하면 제 머릿속에는 삐죽삐죽한 바늘 모양이고 가시 모양이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혁수야. 맞아. 그 이쑤시개에 그 진짜 고슴도치가 찔릴 수도 있겠네. 그래 미안해. 그럼 선생님이 한번 고민해 볼게. 다음 주에 우리 만날 때 뭘로 만들면 좋을지 그런 것들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서 다시 얘기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혁수를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보이는 것과 그 마음속이 참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때도 실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2인 1조로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10명 내지 12, 3명까지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들 개개인별로 서로 마음을 나누거나 표정을 읽어주거나 눈빛을 서로 이렇게 보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인원수가 적어져서 4명, 5명 정도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또 아이들의 마음속을 더 많이 들여다볼 수 있고 또 얘기를 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제가 마음속에 갈급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조금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활동하는 부분에 조금 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멘티들에게 다가가지만 먼저는 멘토가 바로 이제 마음이 서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멘토와 멘티가 서로 공감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멘티와 멘티가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멘토와 멘토들도 서로 간에 각각 다른 분야들로 저희들이 만났으니까 좀 공감하고 공유하고 또 서로 배우고 느껴가면서 서로 성장하고 익어가는 그런 멘토링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멘토링을 하지만 저 자신도 그 아이들과 하면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멘토 선생님들이 하는 그 활동 중에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린다는 것이 사실은 많이 부끄럽고 또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런 장을 베풀어 주셔서 제가 했던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중간에 우리 아이들과 했던 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꿈 그리기를 했던 그 바위돌 모양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거 좀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 꿈 모양들이 그 바위돌 안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돌멩이에 꿈 그리기를 할 때에 아이들과 시간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럴 때에 혹시 다른 장면이 또 있나요? 네, 이렇게 와이어를 만드는 도중에 아이들이 그렸는 그 바위돌을 바라보면서 너는 이런 게 하고 싶구나. 그래, 맞아. 너는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또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손가락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하나도 못 그렸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못 그렸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네가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앞으로 뭐가 되고 싶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나중에 형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형사가 되고 싶지? 그랬을 때에 요즘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나쁜 놈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구나. 선생님은 어른으로서 너희들 볼 때 어떤 땐 가끔 부끄러운 적도 많단다. 나쁜 어른들이 너무 많지? 그래서 네가 막 그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말해주고 자, 그럼 우리 형사가 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손가락에 우리가 뭘 잘해야 될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도와주자. 이 친구에게. 그랬더니 형사가 되려면 정의감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한 친구가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에다가 정의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에는 그러면 경찰이 되고 하려면은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고 또 한 친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 맞아. 법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어떤 법을 잘못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지 가두어야 되는지 형을 살려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 그럼 법 공부를 좀 해야 되겠네. 아 그러면 옆에다가 공부라고 적어볼까? 자 2개가 채워졌습니다. 이제 3개가 남았는데 야 그러면 형사가 되려면 몸이 튼튼해야 될 것 같아. 운동도 잘해야 되겠네. 그럼 운동이라고 하나 적어볼까? 해서 또 3번째 손가락도 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손가락이 2개가 남았을 때에 또 다른 친구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야, 그러면 그거 다 때려잡기는 때려잡고 막 이렇게 가두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그 사람들이 좀 너를 해칠까 걱정이 되지 않니? 보복할까 걱정이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너의 마음이 참 강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아 그러면 강한 마음이라고 한번 적어볼까 해서 4개의 손가락이 또 다 채워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손가락에는 야 네가 형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줄게. 그러면 응원하기라고도 준다고 적었습니다. 아이가. 그래서 손가락 5개를 처음에는 하나도 못 적고 있던 친구가 저와 다른 친구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5개를 다 적었습니다. 아 그때부터는 이 아이의 표정이 편안해지면서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바위돌 돌멩이 그리기와 이거 와이어 만들기와 또 이 요난서를 올리는 것까지 그 순서를 부드럽게 진행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고민하는 거는 잘하는 아이들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만들기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그런데 잘 못하고 망설이고 또 주눅 들어있고 또 고개를 숙인다든지 눈치를 살핀다든지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그 활동을 즐겁게 재미있게 그 시간 동안에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는 이런 방법들도 멘티와 멘티들이 서로 자기들의 의견들을 주고받고 또 내가 하는 공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서로 나누어가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이는 우리 멘토님들의 이야기를 막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지금 정미숙 멘토님도 보이고 이춘희 멘토님도 보이고 제 앞에는 지금 얼굴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감이 조금 풀리고 그렇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는 것이 처음 얘기했듯이 어떤 것을 뭐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 또는 어떤 그 공부를 하는 것보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고 또 그 아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나 그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눈동자를 보면서 저희들도 새롭고 깨닫게 되고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함께 활동하셨던 그 멘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서 거기에서 아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지 않구나 밝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이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또 앞으로 그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환경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제로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제가 이제 10회기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존감 높이기 또 그 자존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기 또 나와 똑같이 다른 친구를 소중하게 여겨주기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임을 항상 깨닫게 또 느끼고 그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환경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더 멋있는 환경으로 꾸며갈 것인지 변화하는 세상에 내가 적응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늘 유념하면서 아이들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나 또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이 계신지요? 네, 이춘희 선생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차분하게 참 잘 하셨습니다. 아이고, 많이 여러 떨리고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장성에서 하셨다는데, 네네. 어, 만약에 네, 이렇게 원예 작업하고 같이 여러 가지 생각 나누기 할 때 참 좋은데, 네, 혹 간혹,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협조를 안 한다든지 같이 합류 안 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 어떻게 지도를 어, 합니까? 네네, 있습니다. 어. 그러면 당시에는 억지로 하자고 하지 않고, 그러면 친구들이 하는 거 잠깐 볼래?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그냥 둬봅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슬쩍슬쩍 다른 아이들과 활동하면서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한번 친구들이 하는 거 볼래? 하면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일을 뭐 낙서를 하든지 이렇게 하다가도 관심을 가지고 쟤네들이 뭘 하나 이렇게 대부분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렇게 딴지를 걸고 관심을 받고 싶어서 하는 친구들이 조금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뒀다가 그러면 이렇게 보고 이 친구 이렇게 하는데 네가 하면 요거 더 잘할 것 같은데 어, 너 저번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요 부분은 네가 참 잘했던 것 같아. 야, 너 지금 여기 지금 도윤이가 하는 거 보니까 도윤이보다 요 부분 네가 더 잘할 수 있는데 한번 네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처음에는 살짝 뒀다가 나중에 그 아이의 지난 활동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방법들도 제가 어떨까 하고 한번 추천드려 봅니다.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정 하기 싫다 하는 친구는 그 시간에 그냥 쉬게 합니다. 쉬게 하고 또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차피 제가 준비를 5명이면 5명 아이들 준비물을 바리바리 싸갖고 갑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 뭐 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뒀다가 다음 시간에 제가 장성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은하가 하루를 못 와서 또 그 다음 주에는 30분 일찍 가가지고 은하하고 지난주에 했던 것을 활동을 하고 그 다음 또 본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료를 뒀다가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고 1대1로 하게 되니까 더 깊이 얘기도 나누고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혹시 또 다루신 우리 멘토님들 또 저에게 좀 이렇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정미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정혜숙입니다. 정혜숙 선생님.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같이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네네. 아쉽긴 한데, 저 오늘 선생님 하시는 보면서 네.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무슨,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선생님이 이제 뭐, 인사 나누기, 생각 나누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그 활동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갔는데, 작년에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쉽게 가는데, 올해 센터에서 할 때는, 그 남자아이들만 있고 학년도 네. 또 제각각이다 보니까 네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수업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네. 자기들이 조금 이제 좀, 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뭐,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이런 그런 거를 안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남학생이 학생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아이도 들어와서 좀 했으면 싶어서 계속 이렇게, 사회복지사 보고 좀 들어오게 좀 해달라 그러고, 네네. 이렇게 다 보니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음, 생각들이 가끔 듭니다. 센터마다 개구쟁이들이 한두 명씩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별히 이 지역 아동센터를 지금 많이 활동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멘토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지역아동센터에서 퇴직을 하고 이 오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너무 제가 하고 싶어서 지원을 해서 이제 2년 차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이제 학년이 유치원 아이들부터 18세까지 이제 활동을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령차가 많이 있기도 하고 또 환경들이 다 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요즘 아이들이 훨씬 더 저희 때보다는 이제 개성이 또 뚜렷하고 또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주장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지난해에도 제가 그렇게 활동할 때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유빈이 같은 경우에도 하기 싫으면 계속 엎어져 있었습니다. 책상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한 2, 3회차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센터장님하고 생활복지사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눴습니다. 유빈이가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센터에서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정보를 자꾸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계속 관찰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유빈이에게 조금씩 다가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엎어져 있으면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아, 저는 활동 안 하고 그냥 엎어져 있도록 놔두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몇 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유빈아 같이 활동하자 이렇게 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오늘은 유빈이가 많이 피곤한 것 같네. 그러면 선생님 한 10분 정도 시간 줄게. 10분 정도 우리 여기 앞에 타임 활동하는 유빈이가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조금 쉬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참여하면 어떨까? 이렇게 시간을 조금 정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니면 바깥에 나가고 싶으면 잠깐 나가서 요 시간까지는 있다가 들어오면 좋겠어. 선생님 창문으로 이렇게 손짓할 때는 들어오면 어떨까? 이렇게 절충을 하는 것도 의견을 내가 여기 있다가 들어와가 아니라 요때 해서 선생님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내 의견을 먼저 내놓고 그 아이의 반응을 보고 그러면 얘가 안 들어오고 싶었던 마음이 있다가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주네. 내 의견을 존중해주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선생님 끝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요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안 들어와도 되기는 해. 너 없어도 우리 수업 진행이 되고 선생님 물건 하나 남으면 가져가면 내가 더 좋지? 나 하면 되지? 요렇게 약도 올려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물건도 준비해 오고 또 너희들하고 같이 하려고 선생님이 많이 준비도 해왔어. 그리고 거리도 먼데 많이 너희들 생각하면서 왔거든. 네 것도 여기 있어. 그래서 네가 요거를 꼭 오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선생님 마음이야. 그렇지만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결정해. 밖에 조금 있다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선생님 생각이야. 선생님 마음 알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내보내고 한번 나중에 손짓 한번 해보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뒀다가 끝나고 또 얘기 한번 더 하고.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기,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 회차에 지난해 얘기를 이어가는 것, 요런 것들이 우리가 10회차 정도 하니까 처음에 3, 4회차는 서로 마음을 조금 읽어가고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모래알 같았던 그 팀이 2, 3회차, 4, 5회차 지나가면 스스로의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스스로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했습니다. 아까 사실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습니다. 모래알 같았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능이 나중에 점점 모아져서 첫 번째 시간에 규칙 만들기, 떠들지 않기, 선생님 말씀 잘 듣기, 뭐 하기 종이에 안 적어도 한 3, 4회차가 지나가고 나면 요즘엔 아이들이 워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규칙도 정하고 뭐도 하고 해서 그런 거 없이도 이제는 눈치는 빤합니다. 벌써 아이들이 초등학생 되면.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만 이렇게 읽어주고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가 정혜수 선생님께도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네네, 글쎄 그런 경험을 같이 네, 우리도 같이 하던 거라 네네. 해서 조금 위안이 되네요. 저만 그런 게 맞습니다. 아니어서 예, 많이 맞습니다. 네,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네, 없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인생 나눔이란 글자만 봐도 사실은 가슴이 설레고, 또 이 대상들이 주로 아이들이라는 그것이 더 저희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원래 면접을 볼 때 노인분들의 팀이 있으면 저는 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면접을 봤었는데요. 노인팀이 없었는지 제가 또 이제 아동센터만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우리들이 나이 들어가는 이 시대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는 즐거운 고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지금이 코로나 시대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어 갈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또 건강하게 잘 지켜가시면서 우리 예쁜 친구들, 멘티들, 대상님들을 함께 잘 만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현장에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